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특별한 기업의 면접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늘을 알아볼 기업은요. 사실 중소기업 중앙회라고 네. 모든 중앙회들 중에서 가장 덜 유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여기를 알고 계신 분들은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라서 그래요? 여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이런 건 많이 들어봤거든요. 쌤 말씀대로 저도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어떤 맞아요. 기업인 것 기업인가요? 사실 저도 이제 대학생 때는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하니까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 사실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이제 웨딩홀이 유명해서 거기서 생각보다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의도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기관인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관이더라고요. 1962년도에 설립된 경제단체예요. 그래서 이 딱 이름에서 알 수 있잖아요.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나라 이제 729만 중소기업을 대변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은행을 지원하시거나 금융기관을 지원하시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중소기업을 위한 단체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물어보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 수가 도대체 몇 개고 그 비중이 좀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그거를 가장 잘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 중에 소상공인도 사실 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포함되거든요. 네. 그럼 중소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 100%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나 되냐라고 하면은 99%가 사실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자 수를 봤을 때 이제 근로자 수가 100%라고 하면 네. 81.3%가 이제 중소기업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종사자와 사업체 모두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이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노력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단체라고 하는데 이 중소기업 중앙회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사실 이게 또 채용 공고가 올라와서 갖고 온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채용 공고 진행 중이고요. 이 채용 연계형 인턴이라서 여러분들이 인턴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빼먹는 경우가 있어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무조건 인턴 기간 마친 후에 이제 신입 사원으로 지원하는 만큼 정규직 채용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급 채용이고 지금 현재 12월 21일까지 수요일까지 지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사무 5급이고요. 모집 인원은 살짝 적어요. 네. 12명. 사실 이제 뭐 영업을 뛰거나 다른 기관에서 일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채용 프로세스 자체는요. 서류 보고 필기 인성 검사를 한 이후에 1차 면접 그리고 AI 역량 검사, 2차 면접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중소기업 중앙회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PT 면접이랑 토론 면접으로 구성이 네. 돼요. 옛날에는 사실은 실무 면접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역량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대체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임원 면접은 흔히 알고 있는 인성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2차 면접 자체가 1배수라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임원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1배수라 할지라도 자칫 잘못 대답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질문이 굉장히 좀 현실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또 건쌤은 은행에서 실제로 근무를 해보셨잖아요. 네. 면접 질문들이 진짜 현실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나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 기출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 면접은요.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뭐 취미, 특기, 장단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독특한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 한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뭐냐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외제차를 타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항상 힘들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그 이유가 차를 안 좋은 차로 바꾸거나 네. 골프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은행이나 네. 협력업체에서 전화가 온다라고 한다고 해요. 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죠. 정말 현실적이네요. 구체적이에요. 네,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제가 은행 입장에서 근무해본 경험으로 입각해서 얘기해보면 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오,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은행원들을 생각해 볼게요. 이게 협력업체나 금융사에서 이제 전화 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뭔가 관리를 하기 전에, 우리랑 거래를 하기 전에 살펴볼 거는 당연히 이 기업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 시장성이 있는지,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지를 평가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도 그 이제 거래하기 전에 네. 기업체에 가서 슥 봐요. 네. 보면서 직원들이 뭐 앞에 나와서 저를 마중하는지
아니면 괜히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모니터에 못 띄워놓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아,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에 자리는 얼마나 많이 비어 있다, 사장님은 어디 계시는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거래를 트고 나면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재무 관리라든지 현금 흐름이나 유동성의 그쵸. 관리가 제일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 부실 관리를 위해서 네. 돈을 잘 벌고 있나? 돈의 흐름이 어떻지? 근데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네. 평소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뭐 큰 기업이야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가 나오지만 네. 좀 영세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신고하고 그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전달하면 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신용조사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부실 징후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판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동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골프 모임이 안 나온다고? 네. 차를 갑자기 벤 X에서 X로 바꿨다고? 막 이러면서 하면은 뭔가 현금 흐름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 진짜 임원분들이 정말로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네. 질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항상 그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뭔가요? 이게 사실은 이게 딱 봤을 때는 그냥 현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지지만 네. 이게 엄밀히 타고 들어가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요, 중소기업 중앙회의 설립 목적과 비전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아이러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중소기업 중앙회가 설립한 가장 큰 목적은요,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의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외제차랑 골프를 치고 다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하는 게 과연 이제 경영에만 집중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그쵸. 있겠죠. 이건 당연히 보여지는 면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답변도 당연히 그 결에 맞춰서 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좀 괜찮은 건가요? 앞서 제가 이제 은행원의 입장으로서 이제 그 기업체를 평가한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외제차라고 한다면요, 기업의 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기업이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가 그렇죠. 되겠죠. 근데 사실 외부인들이 회사의 내부 재무적인 사정이나 현금 흐름까지 세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재무제표나 그런 뭐 관련된 공식 자료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혹은 직접 거래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납품 일자가 지연되거나 납기가 지연되거나 혹은 이제 대금 납부가 지연된다라고 하면 좀 알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가 봤을 때는 또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 보여지는 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막 확인하려고 하는 리스크 관리 용도 차원이라고 한다면 또 나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것만 집중해서 본다라고 하면 정말 나쁜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질 필요는 없는 거고요. 네. 골프 모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지금은 좀 얘기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불과 몇 년 전,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진짜 옆 기업체 사장님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새로운 협력업체라든지 신규 사업체랑 이제 거래를 틀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잘 없을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사장님들이 하는 역할은 경영에 전략한다, 뭐 경영에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은 사실 영업을 해야지 그 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계사들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이 자리, 골프 모임이 정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방식이 굉장히 올드한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답변일까요? 이게 사실 중소기업 중앙회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답이 보일 거예요.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거나 네. 관련되어 있는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주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소개나 혹은 안내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판로나 국제통상 같은 새로운 기회가 그냥 여기 안 가도 다른 전시회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체랑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네. 골프를 칠 일이 있을까요?
사실 없죠. 없겠죠. 네. 막 거기서 막 굽신굽신 해야 된다든지 막 네. 허세를 부려야 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정말 기술력으로 승부하고 정말로 정말 많은 기업체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네. 그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활로 이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중소기업 중앙에 앞서 제가 이제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사실 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관이나 재단 혹은 사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든다라고 한다면 뭐 코트라도 있을 거고요. 네. 아니면은 코메스도 있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네.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듣고 중앙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설립한 거기 때문에 네. 납품대금 조정부터 관련 법제를 위해서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앙회의 본질을 잘 어필하기만 한다면은 사실은 이 답변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 답변에서 임원 면접은 끝낼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중소기업 중앙회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면서 대답을 하는 게 좋은 답변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떠한 현상으로 발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네. 왜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안에서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뭐 가정 예를 들면은 네. 지금 현재 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외제차를 타는 이유, 해당 기업이 지금 아직 안 망했다, 건전하다라는 걸 보여지는 거고 골프 모임에 가는 거. 그건 사실은 뭐 관계사들과의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계속해 돈독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포인트를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네. 중소기업 중앙에는 왜 있습니까? 그들이 이런 현금 흐름이라든지 자산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라는 걸 계속 보여지게끔 노력해 주는 거,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 네. 납기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납품 대금 조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협력업체와의 만남이라든지 관계사들과의 관계라든지 하는 거, 중소기업 중앙회에 속해 있는 기업 기관들이랑은 계속 커넥션을 만들 수가 있겠죠. 나아가서는 판로 진출이라든지 새로운 신시장 개척이라든지 하는 것들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컨설팅을 굉장히 여러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면은 그런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너무 올드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 허례허식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있는 거고,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할이 이런 거지 않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중소기업 중앙회가 더 본질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현재에 대한 이해 플러스 중소기업 중앙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분들한테는 왜 중소기업 중앙회에 들어오고 싶은가요? 라는 추가 질문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중앙회가 왜 설립되어 있고 어떤 잘 알고 기관인지를 있으니까요. 명확하게 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연락이 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시기라던가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라던가.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전화 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아차 하실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답변을 해주는 방식이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한쪽으로 치우쳐진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 받는 게 당연하다. 네.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네. 다른 협력업체들도 결국 중소기업이고 그들도 이 기업이 정말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연락 말고는 뭐가 있냐. 1년에 한 맞아요. 번씩 나오는 재무제표 말고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해야 된다. 다만 그런 것들이 고질적인 문제가 돼서 거기 치우쳐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하면서 수습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흘러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이유도 얘기 안 하고서는 그냥 이거는 굉장히 올드 스쿨입니다. 라고 하고 말다든지 아니면은 골프차 외제차 허례허식입니다. 이거는 이 중소기업이 망한다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가고 싶지 옳습니다. 않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수습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온전히 들려주시고요. 무조건 임원 면접에 가기 전까지는 네. 다시 한번 중소기업 중앙의 역할이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앞에 앉아 계신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각자 부서별로 부서급
장 이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어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면 아, 이 친구 뽑아야겠네라는 생각이 들 거고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에 들어가면 일이나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네. 뭐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사무행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냥 법률 관련된 일만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중소기업의 목소리만 잘 정리해가지고 그걸 네. 들고 국회에 가는 일을 합니다. 어.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아, 요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 좀 바꿔주세요. 법제화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 KBG에서 하고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또 이 노란우산 공제라고 있어요. 노란우산 공제가 뭐냐면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소득 공제를 볼 수 있는 보험 같은 거거든요. 공제. 그래서 그거를 공제금을 돈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운용을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자산 운용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다 있는 기관이기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집어서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질문에서 임원분들이 이 친구는 여기가 좀 좋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절대 치우쳐지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을 잘 짚어줘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기관이든 그 면접 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거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배수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답변을 못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 질문이 안 나올 수가 네.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래요. 임원 면접 가시는 분들 특히나 KBG 임원 면접 가시는 분들 일배수인데 뭐 네. 어차피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맞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난 바보다 멍멍 이렇게 하고서 올 사람은 그쵸, 없죠. 없죠. 네.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제 막 우리 기관은 말도 안 되는 뭐 기관이다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없다. 이거 경찰에 고소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면 사실은 옳습니다. 네. 옳지만 그럼에도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뭐 부서별 배치라든지 나중에 갈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영향을 자리에서 줄수 정해질 수 있기 있으니까요. 네. 때문에 저 성심성의껏 이야기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뉘앙스의 질문이 다른 기업에서도 나온 적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기관들 혹은 기업체를 지원하는 곳들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비전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설립 목적을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왜 있는지 아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혹은 조금 꼬아서 우리 기관의 고객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아,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KBG 같은 경우, 중소기업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를 좀 더 꼬아가지고 이거를 알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돌아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겠지만 네. 우리 기관의 고객은 누구인가? 우리 기관이 어떤 역할이나 일들을 해야 된다는가? 네. 결국에는 이 기관의 일들이라든지 이 기관이 어떤 역할과 일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답변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든 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네.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 질문 답변 제가 막 너무 특화되어 있고 너무 특이한 것 같아야 생각이 드시겠지만 네. 이 질문 답변 제가 중소기업 중앙회를 안 가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한번 네. 준비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요.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 기업의 설립 목적이나 존재 의의를 어필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팍팍팍 오실 겁니다. 네. 그럼 다른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람이 알면 좋을 만한 기출 질문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특화된 질문이기 때문에 네. 다른 기업들 지원하시는 분들도 좀 공통적인 거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네. 하는데 조직에서의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게 중소기업 중앙의 실제 기출 질문이거든요. 네. 그냥 일반적인 강점과 약점은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쉽죠. 네, 근데 맞아요. 장점 뭐예요? 내 단점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조직 안에서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이것에 입사하고 나면은 어떤 상하관계라든지 어떤 타부서와의 그런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하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그 안에서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겠죠. 네. 그 대표적으로 예시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내 개인적인 장점과 단점이 조직 안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개인적인 장점, 책임감이라고 하면은 네. 책임감도 장점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네. 근데 조직 안에서의 책임감은 또 장점이 될 수 없을까요? 장점이죠. 가능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자신이 옆 부서와의 뭐 신뢰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상하관계에 있어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라든지 하는 것들도 충분히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네. 그게 조직 안에서 어떤 식으로 발휘될 수 있을지로 설명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은 네. 충분히 답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 네.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좀 조직 안에서의
강점과 양점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끝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K비즈 네. 이제 사실 지원하시는 분들만 지원을 해요. 근데 정말 숨은 신의 직장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다시 사실 중소기업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지원하셨으면 좋겠는 게 네. 직무적으로 내가 자산 운용에 관심이 있다? 그럼 앞서 얘기했듯이 노란우산 공제를 운용해 볼 수 있는 자산 운용팀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법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법제화에 관련되어 있는 일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무적으로 관심대 공통대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 숨겨진 신의 직장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